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업데이트 겸 업그레이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가 드디어 맥북 프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맥북 에어 M1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도 유튜브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유튜브 채널을 정말 열심히 하게 해줬던 그런 고마운 맥북이었습니다. 맥북 에어를 M1부터 M3까지 5년 정도 열심히 사용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맥북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꾸게 된 맥북 프로는 14인치 M5 스페이스 블랙 색깔인데요. 프로가 14인치고 에어가 15인치인데 무게 차이 체감은 별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프로로 바꾼다고 해서 너무 무거워질까봐 걱정했는데 14인치는 에어 15인치랑 무게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맥북 프로로 넘어가는 입장에서 맥북 에어의 회고록을 한번 남겨보자면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맥북 에어가 사실 성능이 부족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최근까지도 4K로 영상 편집을 많이 했는데 에어라고 영상 편집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편집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파이널 컷이나 캡컷을 사용하면서 영상 편집을 하는데 예전에 프리미어 프로나 다빈치 리졸브 사용할 때는 4K 영상을 편집할 때 조금 버벅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맥에 최적화된 파이널 컷이나 캡컷을 사용하면 굉장히 사용하기 편했고요. 얘는 15인치긴 하지만 그래도 15인치 치고 맥북 치고 굉장히 가벼운 무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장점을 더 말할 게 없는 게 그냥 안 좋은 게 없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크리에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저한테는 슈퍼 노말 같은 느낌? 모든 게 다 되는 평범한 느낌? 제가 하는 일에서는 그렇게 불편함은 없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쿨링팬이 없어서 소음도 없고 그냥 아이패드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맥북 에어가 단자가 여기 C타입 2개에 맥세이프밖에 없어요. 이 C타입 2개가 왜 치명적이냐면 맥세이프 충전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충전을 하면 이미 한 칸을 잡아먹죠? 얘는 SD카드를 꽂는 칸이 없어서 저는 젠더를 무조건 가지고 다녔거든요. 젠더나 충전기 중에 조금 뚱뚱한 C타입이 있으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를 할 거면은 좀 얘 간격을 띄워 놓던가 반대쪽에 놓던가 하지 너무 붙여놔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너무 불편했어요. 이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슈퍼노멀한 아주 좋은 맥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만약에 후배들이나 친한 동생들이 맥북을 살 건데 에어를 사야 되냐 프로를 사야 되냐 라고 한다면 너가 프로가 필요하지 않으면 에어를 사도 충분하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애플 제품을 고르는 지론이 있는데 아이패드도 마찬가지고 맥북도 마찬가지고 에어 시리즈랑 프로 시리즈가 있잖아요. 저는 프로는 진짜 프로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에어를 사야 되는지 프로를 사야 되는지 고민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에어를 사는 게 맞습니다. 에어도 충분히 좋기 때문이고 프로는 너무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프로는 이 기기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프로와 에어의 가격 차이가 신경 쓰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좋은 프로를 쓰는 게 맞지만 그 가격 차이와 성능을 고려했을 때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90% 정도로 에어를 사셔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그런 상황 속에서 맥북 프로를 영입을 하게 됐고요. 프로의 기기를 쓰게 되는 만큼 더 열심히 프로처럼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어 공부할 때 꾸준하게 사용하는 어플이 있는데요. 바로 부스라는 어플입니다. 연말연시에 항상 이렇게 할인을 하더라고요. 저도 연말에 한 70% 정도 할인받아서 1년치 6만원에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パスポートを見せてください。私は弟にひらがなを。
제가 일본 예능이나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최근에 불량연애를 봤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게 환승연애라 저도 환승연애 매주 보고 있는데 솔직하게 개인적으로는 뒤로 가면서 좀 루즈해지고 재미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너무 답답하거나 패널들이 너무 재미없거나 PD님이 패널분들 역할을 좀 잘못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프로를 보다가 불량연애를 보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범죄자 출신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저렇게 찍어도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랑하러 왔잖아 오요와에 하면서 막 싸우는 부분이라던가 정말 참신한 연애 프로라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불량연애 재밌게 보신 분들은 테라스하우스 진짜 강추드립니다. 우리나라 모든 연애 프로의 선조 같은 약간 연애 프로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긴 한데 연애가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예능이거든요.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테라스하우스 좋았던 게 패널들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패널들 나오는 장면만 따로 봤을 때도 있고 실제 우리 나이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본어를 직접 보니까 그게 공부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일본어 공부를 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테라스하우스 진짜 강추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의 2026년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일이니까 뭐 당연히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일단 올해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올해 말에는 일본어로 말하는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비슷하게 영어도 공부를 할 건데 영어로 얘기하는 영상도 올해 10월달쯤에는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래를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국철학원에 등록을 해보고 싶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 번쯤 배워봐도 좋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지만 2026년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오늘 낮에는 집에서 촬영을 좀 해서 집에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맥북 꿀팁 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자려고 누우니까 아이디어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용들을 좀 정리해놓고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정리하고 바로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거의 혼자 일하잖아요. 혼자 일할 때 가장 힘든 점이 누군가의 제약 없이 내가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2시간 열심히 일하고 뒤에 6시간은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럴 때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26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없애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요즘에는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쉬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뽀모도로 공부법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저는 그걸 타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한 타임 공부한다, 2타임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용어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쓰던 용어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가 기숙학교라서 학교 안에서 살면서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1시간 공부 10분 쉬는 시간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은데 그 1시간을 한 타임이라고 불렀어요. 1타, 2타, 3타, 뭐 3타 때 무슨 공부할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내가 일할 때도 그렇게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예전에 쇼츠에서 소개해드렸던 어플이 있는데 이 포커스 플라이트 어플로 1시간을 설정해놓고 비행을 해줍니다. 1시간 동안 여기서 나오는 백색 소음을 홈팟 미니 같은 데에 틀어놓고 방해금지 모드 켜놓고 진짜 일만 합니다. 카톡도 꺼놓고 그러고 나서 한 20분 정도 쉬고 한 타임 다시 일하고 2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뭐 이동 시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목표는 매일 5타임씩 일하기입니다. 일을 하거나 생산적인 일을 하자라고 목표를 잡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제가 안 무너지고 계속 앞으로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